일단 장관께 잠깐 질의 드릴게요. 2023년 지난해 9월 11일 날 당시 태영호 국회의원이 주최했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한 토론회, 거기에 장관께서 축사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존의 법률이나 행정수단으로 충분하게 대북전단 살포는 제재할 수 있다. 그 기존의 법률이 뭘 말하는 거였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축사가 한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본인이 대북전단 살포법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 표현의 자유를. 그리고 그 표현의 자유를 막기보다는 기존의 법률이나 행정수단으로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은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네, 제가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요. 제가 그때 이제 장관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빨리 정리를 하셔서 그게 뭘 말하는 거였는지. 아니, 그때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생각해서 입장을. 아니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서 그 남북관계 발전법을 그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까 안 되고 지금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기존의 법률과 행정수단으로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셨다고요. 그 기존의 법률과 행정수단이 뭡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걸 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축사를 그렇게 내신 거예요, 그러면. 자, 박상학 증인 잠깐 앞으로 좀 와주세요.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정부는 증인을 포함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실정법, 그러니까 항공안전법, 저장권법 이런 것들을 위반하고 있음을 인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통일부든 국방부든 경찰 등 정부 관계자로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들은 거 있나요? 저는 항공안전법이 위반된다고 그걸 이제 통보받은 적도 없고요. 그걸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위반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증인은 이제 북한 인권을 위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고 이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사실 타인의 또 권리는 침해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대한민국 법입니다. 박상 증인이 자신을 취재하러 온 취재진에게 벽돌을 날리고 주먹질을 하고 P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에게 가스총을 3차례나 분사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이죠? 예. 최근에 임진각 주변에서 6년째 민박업을 하시는 분이 본의원실에 이렇게 왔습니다. 긴장고조로 관광객 방문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남북의 위기감에 접경지역 주민 매우 불안합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안위를 무시한 채 대북전단 살포하는데 접경지역의 주민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여론과 지자체의 제재에도 대북전단 살포하는 건 혹시 무슨 뒷배라도 있나요? 당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제3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진행해 주세요.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을 담보로 한 당신의 행동은 남한에서 질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글이 하나 있었고요. 임진강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시는 주민은 민통성 관광 출입이 금지되면서 손님들이 다 끊어져서 예약을 했던 것도 다 취소하고 해서 거의 지금 너무 어렵다는 얘기고요. 연천군의 전국 상권연합회가 대북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풍선에 따라서 군부대 외박 외출이 제한되어서 상인들이 코로나19 때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이지만 사실 이래저래 국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은 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국민에게 끊임없이 살육하고 피해본 거는 바로 김씨왕조입니다. 김정은입니다. 백두대낮에 연평도를 포격했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취재하러 온 취재진한테 벽돌 날리고 주먹질하고 머리채 잡아당기고 가스총 분사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저희 집을 저는 비공개로 쓰겠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사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라면 불가능한 행태죠. 대한민국 이거를 그리고 언론에서 공정파에서 알리면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처사죠. 그죠? 그걸 북한에서 알면은 그럼 이한영이처럼 저 아들이나 저 가족이 다 총에 맞아 죽어도 괜찮습니까? 그거 아세요? 전단 살포 금지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남북이 4차례나 합의한 사안입니다.
이게 특정 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아야 하는 거죠. 제가 평양에 있을 때 끊임없이 국군 심사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법을 위반하고 네? 예. 글쎄 말입니다. 조금 위반했지만은 북한의 김정은은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천배 만배입니다. 네, 박정호 증인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냥 서서 하시면 돼요. 예, 증인이 쌀을 이제 페트병에 담아서 계속 그 강화해서 북한으로 보내고 있고 100% 북한에 도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99%는 네, 도달한다고 99%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증인이 띄운 페트병들이 북한에 도달하지 못하고 우리 해역으로 돌아와서 해양 쓰레기로 저렇게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그런데 현행 해양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은 자치단체장은 해안 폐기물의 원인 제공자에게 수거 명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양 폐기물법 제12조 2항인데요. 이 수거 명령을 위반하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수거를 안 할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을 자치단체가 행하고 그 행정 대집행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가 들든지 간에. 말씀드린 수거 명령 위반할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행위자인 박정호 증인과 증인이 속해 있는 단체 큰셈에도 같은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 그 해양 폐기물 관리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사실 문제가 뭐냐면 너무 이제 좀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강화도 해안 그 일대를. 저런 행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증인 역시 형제인 박상희 증인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공권력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22년 10월 달에 증인이 전단 살포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서 전치 4주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알고 전치 4주에 그러니까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는 것과 전치 4주에 상해를 입힌 것과는 별개죠. 네, 그죠? 그게 전치 상해는 법원에서 있습니다. 나온 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나요? 아니 제가 한 일이 없는데 왜 사과합니까? 그렇게 네, 하고 공권력은 페트병에 대해서 공권력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자, 앉으시고요. 10년 남아 보낸 페트병인데 물이 들어가서 안 가기를 바라겠습니까? 자, 그 사람들이 앉으시고요. 달리기를 바라겠습니까? 가면 좋은데 안 가고 이렇게 쓰레기로 돌아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페트병을 보내는 자체는 쓰레기를 치우십시오. 그러면 쓰레기를 수거하고 치우세요. 살 권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권이랑 환경권을 침해하거나 공권력에 도전해서 경찰에 상해를 입히거나 하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